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어를 인벤터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모델링의 핵심은 여기 위에 나온 이빨, 이인데요. 보통 도면에 보면 모듈 값과 인수 값이 나옵니다. 모듈 값은 그 모든 자격증 시험은 모듈 값은 다 2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수 값이 조금씩 변하는데요. 자, 이 도면에서는 인수가 24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어를 모델링 하기 전에 기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원리라든가 뭐 공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제로 조립된 형상의 기어 형상을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제일 오른쪽에 자, 축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고요. 그 위에 기어를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래서 축이 회전을 하면 기어도 따라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키를 넣습니다. 키를 넣어서 축의 반틈을 집어넣고요. 기어의 반틈을 집어넣어서 축이 회전할 때 기어도 따라서 충분히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어가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 와셔를 집어넣고 너트로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그럼 기어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러한 동력 전달 장치 그 하우징 안에 들어있는 축도 이렇게 기어와 키로 연결됩니다. 이쪽에 키로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너트와 와셔와 너트 두 개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어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에서 세 가지 원의 지름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모듈 값이 2고 인수 값이 24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선은 피치 원지름입니다. 피치 원지름은 뭐냐면 자, 이 기어를 원동 기어라고 하고요. 이거를 종동 기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동 기어가 이렇게 돌면 종동 기어도 이렇게 따라서 돌겠죠. 그러면 원동 기어의 이빨과 종동 기어의 이빨이 부딪히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부딪히는 점들을 쭉 연결한 선을 피치 원지름이라고 합니다. 피치 원지름. 피치 원지름은 자, D라고 합니다. 디아메터 지름의 약자죠. 피치 원지름은 모듈 곱하기 인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죠. 자, 공식은 DMZ 비무장지대 이렇게 해도 많이 뭐 학교라든가 대학교에서 뭐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모듈이 2고 인수가 24면 얼마입니까? 48mm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원은 자, 기어의 이빨의 끝 자, 이런 부분들을 쭉 이어놓은 선입니다. 쭉 이어놓은 선은 이끝 원지름이라고 합니다. 이끝 원지름은 D의 아래첨자로 D0라고 합니다. 자, D0를 구하는 값은 모듈에다가 인수를 곱하는데 인수에다가 2를 더한 값입니다. 그러면 이 원의 이끝 원지름은 얼마입니까? 26에 2는 하면 52가 되겠죠. 그죠?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의 뿌리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쭉 이어놓은 선을 자, 이 원을 이 뿌리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뿌리원. 이 뿌리원은 뭐 어떻게 구하냐면 이 끝원 제일 바깥에 이 끝원에서 이의 높이를 뺀 겁니다. 그런데 위에도 하나 있고 밑에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끝 원지름에다가 두 개의 이의 높이를 뺀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의 높이는 어떻게 또 알아보냐면 이의 높이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의 높이죠. 자, 이의 높이를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피치 원지름에서 자, 피치 원지름에서 이 끝 원지름까지를 이 끝 높이라고 하고요. 어덴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어덴덤은 모듈 값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2가 되겠죠. 또 피치 원지름에서 이 뿌리 원지름까지 요까지를 이 뿌리 높이라고 하거든요.
이 뿔의 높이는 디덴덤이라고 합니다. 디덴덤은 1.25 모듈값과 동일합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2.25mm가 되겠죠? 2를 곱하면. 그러면은 계산해 보자면 2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2에다가 2.5mm를 더한 것이죠. 그럼 얼마 됩니까? 4. 제가 실수했네요. 이게 2.5가 되죠. 2.5. 그러면은 4.5가 되죠. 2의 높이가 4.5가 되는 것입니다. 2의 높이가. 그러면은 이 뿌리 원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 52에다가 2의 높이 4.5에다가 2를 곱하면 9. 이게 43mm가 되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어를 그릴 때 원을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뿌리 원지름, 이 뿌리 원지름, 피치 원지름, 이 끝 원지름. 이 세 가지 원을 그린 상태에서 뭐 이렇게 계산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어 이빨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원을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리면요. 자, 이거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선을 네 가지를 선을 네 개를 긋습니다. 선을 네 가지를 긋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1번 선, 2번 선, 3번 선, 4번 선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이 1번 선에서 3번 선까지 이렇게 요선 되겠죠? 1.57mm를 띄웁니다. 왼쪽으로. 1.57은 어디서 나왔냐면 0.785에다가 곱하기 모듈 값입니다. 모듈 값이 2니까 0.785에서 2를 곱하면 1.57 값을 띄웁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자, 오른쪽으로 1mm를 띄웁니다. 1mm를. 자, 이 1mm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모듈에다가 2를 나눈 값입니다. 모듈 2를 나눈 값이고 그 다음에 자, 이 기준선에서 왼쪽으로 자, 0.5mm를 띄웁니다. 이 0.5mm는 모듈에다가 4를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기준선에서 1.57을 옆으로 한 칸 띄우고 오른쪽으로 1mm, 기준선에서 왼쪽으로 0.5mm 요 값들을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들을 만들고 나서요. 자, 아크 호를 그리는 명령으로 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호로 이렇게 그립니다. 호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 선들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하고요. 대칭 복사를 이렇게 하고요. 이 대칭 복사를 한 게 지금 요 선입니다. 요 선.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의 폭만큼 이쪽으로 돌출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수의 개수만큼 이렇게 원형 배열로 회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원을 기어를 이빨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뿌리원, 피치원, 이끄던 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빨을 그리기 위해서 이 중심선에서 1.57을 한번 옆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기준선으로 1mm를 오른쪽 그 다음에 기준선에서 0.5mm 왼쪽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기어를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플러스를 누르고요. XY 평면을 S로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어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다르게 대략적으로 그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위쪽만 그려서 아래쪽으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이 선을 그릴 때, 자, 이 선을 그릴 때 이의 뿌리, 이 뿌리 원을 계산해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기어 이빨을 그릴 거기 때문이죠. 이 뿌리 원지름은 이 도면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끝원과 피치 원지름만 나오는데 이 끝원지름 72에서 이 높이 4.5에 두 개 있는 것, 4.5를 이 높이 두 개 한 거를 빼면은 63mm가 되죠. 자, 이 63mm를 도면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으로 바꾸고요. 자, D를 눌러서 자, 전체 치수 63. 인벤트에서 2D 스케치를 할 때 전체 치수를 먼저 그려주고 안쪽에 있는 치수를 두 번째로 그려주는 게 나중에 혹시 스케치가 뒤틀리지 않는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 치수부터 먼저 그려주고 안쪽 치수를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도면에 따라서 이쪽 치수를 자 50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엔 동일하니까 30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 폭은 도면에 나온 대로 자 4mm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한 것 같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 나가기 전에 이렇게 시점을 눌러서 R 회전으로 프로파일을 이쪽 축을 이 선을 중심으로 돌려줍니다. 자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라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라운드에 치수가 안 나왔는데 도시 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3으로 해주면 됩니다. 못하기는 1로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필렛으로 이쪽을 자 3mm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 해도 되고 반대편 해도 되는데 저는 이쪽을 하겠습니다. 이쪽을 클릭을 하고 보라색이 나오면 스케치 S로 들어갑니다. 지금 요거를 그려줄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그려줘서 돌출로 이렇게 차집합으로 빼겠습니다. 원을 그려주고요. 이 중심선을 클릭해서 자 지름이 여기 12mm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8은 키에 들어가는 높이까지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13.8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1.3이 되겠죠. 지름을 D로 12mm를 눌러줍니다. 직사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2mm의 직사각형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전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폭은 전체가 5고요. 폭이 5라는 거는 자, 이 중심에서 끝단까지가 중심에서 끝단까지가 2.5mm가 돼야지 전 가운데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위의 선과 여기서 잘 보면은 지금 마우스 커서가 변하는 게 보이나요? 지금 요런 게 생겼을 때 딱 눌러주면 끝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13.8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점을 돌려서 돌출로 2를 눌러서 직사각형 했던 것과 원을 했던 것을 반대편으로 해서 차집합으로 빼주십니다. 전체를 뺐어야 되는데 전체를 못 뺐네요. 그러면은 돌출 1번 눌렀던 걸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나왔을 때 범위 거리를 10mm만 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로 클릭을 하면 전체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축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도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따기로 자, 1mm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기어의 입뿌리 원지름 밑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했고요.
자, 이 면을 클릭하면 보라색이 됐을 때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 전에 저희가 배운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원을 저희가 3개를 큼지막하게 치수에 상관없이 그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은 아까 전에 저희가 계산한 입뿌리 원지름 63mm. 자, 두 번째 선은 피치 원지름 아까 전에 계산한 얼마죠? 68mm. 제일 마지막 입끝 원지름 72mm. 이렇게 선을 3개를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선을 4개를 하나는 기준에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선을 왼쪽으로 임의의 선을 그냥 이렇게 하나 긋겠습니다. 치수를 눌러서 이 선과 이 선은 치수가 1.57이고요.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1.57이고요. 그 다음에 1.57 사이에 선을 라인을 하나 더 긋겠습니다. 끝선과 이 선은 얼마라고 했나요? 이 선은 1mm고요. 그죠? 이 선에서 오른쪽으로 1mm, 왼쪽으로 0.5mm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래서 라인을 또 하나 옆에서 그어 주실 거고요. 대략적으로 긋고 1.57의 선과 제일 마지막의 선은 0.5mm 이렇게 선 4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숙달이 되면 훨씬 빠른 속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과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호로 이렇게 이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어 이빨을 하나 그리고요. 반대편에 대칭 복사를 하고요. 이제 요거를 돌출을 하고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아크 호가 있습니다. 호를 눌러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X 자르기를 눌러서 겉에 부분을 주르륵 다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조금 해서 불필요한 부분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런 선들을 구성선으로 이렇게 수문선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굳이 안 만들고 이렇게 돌출로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네 군데를 하셔야 되겠죠. 돌출로 어떻게 하세요? 여기 반대로 나가야 되겠죠. 반대로 나와서 이 폭이 18입니다. 그래서 18mm를 해도 됩니다. 18mm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쪽이 그려졌고요. 여기에서 대칭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대칭을 눌러주시고요. 피처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대칭 면은 어떤 면이겠습니까? 이쪽 면이겠죠? 이쪽 면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가상의 초록색으로 나왔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어 이빨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못따기가 이렇게 있죠? 못따기를 확대를 해보면 피치 원 지름선과 이 끝원선이 못따기 이어졌습니다. 이게 어덴덤이라고 했고 이게 모듈 값이라고 했고 이게 2라고 했죠? 그러면 못따기로 자 2mm를 이쪽과 반대편이죠? 반대편을 2mm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어의 이빨 하나가 완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자 우리가 여기 원형이라는 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대칭을 해줄 건데요. 일수가 34개네요. 34개이기 때문에 원형을 눌러주고요. 피처에서 주의할 것은 자, 요 돌출과 대칭과 못따기를 다 눌러줍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뭐 아무런 축이나 잡아도 됩니다. 잡고 배치는 여기 34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어가 이빨이 완성이 됐죠. 네. F6번으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여기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남았네요.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축이 이렇게 들어가면 축과 나사를 이렇게 축과 기어를 이런 나사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축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홈 파트너 기억납니까? 그래서 축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기어 부분에도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똑같이 축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XY 평면 이 가로면이 있죠. 이 가로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평면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가평면을 잡을 건데요. 쭉 보면은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러 가지 평면이 잡히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딱 요 확인해 보시고 이쪽 위에 밑쪽이겠네요. 이쪽이 되겠네요. 지금 요 키가 들어가는 부분 밑쪽에 이렇게 반대편에 있네요. 그래서 밑쪽을 이렇게 그러면 자가평면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으로 해서 이 자가평면을 클릭해서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항상 절단 모서리 T형으로 절단 모서리 이렇게 해주면 이런 중심선이 노란색으로 기준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자, 점을 이렇게 찍어 원을 그래서 돌출해도 되는데 저는 점을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치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형상 투영으로 이 선들을 이렇게 형상을 투영을 해보면 자, 이게 가운데 여기 들어가야 되겠고 지금 이 선과 이 선의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치수로 자, 이 선과 이 선을 보면 20이죠. 자, 20입니다. 그러면 뒤로 이 선과 이 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으로 가운데를 넣고요. 뒤로 이 선과 이 선은 자, 가운데니까 10이 되겠죠. 그러면 정 가운데 간 것 같습니다. F4번을 이렇게 가보시고요. 지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가평면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가시성을 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H 홀로 여기 보면은 좀 끝까지 관통이 되는데요. 끝까지 관통되지 않고 중간쯤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되겠네요. 끝까지 관통을 하면 안 되니까 이쪽 면만 있겠죠. 그래서 지금 폭이 4mm죠. 4mm 정도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관통이 아닌 여기까지만 관통이 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M이기 때문에 앞나사입니다. 앞나사는 자, 여기 나사가 여기 들어갔다는 건데요. 여기에 스레드를 눌러서 안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해보니까 축에서 해보니까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스레드를 하면 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스레드를 눌러서 안쪽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 F6번으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다 됐습니다. 기어에서 외워야 될 공식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 공식만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기어도 그리는 것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기어를 몇 번 연습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기어 모델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